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직장과 가정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난초가 자라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에 젖어 향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에 익숙해져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전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덕을 갖춘 사람.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 네 번째는 친절한 사람. 그리고 5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안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방황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며, 지칠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적 건강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알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멍에를 거는 고리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를 거는 고리가 없다면 어떻게 수레를 끌 수 있겠는가?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수레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멍에를 거는 고리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려면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그들은 한 말을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맡은 일을 책임지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한다면, 오늘은 친절하다가 내일은 차갑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긴장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일관적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함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직함은 관계의 투명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비밀을 지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고민이나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타인의 비밀을 가십거리로 소비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보석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은 단순히 착한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품성을 의미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말은 덕을 갖춘 사람은 결코 고립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덕을 가진 사람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덕을 갖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타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이런 이타심은 강요되거나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덕을 갖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공정함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합니다. 이런 공정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을 갖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관용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고 약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타인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용은 관계에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덕을 갖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실수를 해도 지나치게 질책받지 않을 것이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덕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타인은 그 과정에서 이용하거나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덕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덕을 갖춘 사람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 힘입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덕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또한 선을 보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나아가고 불선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진 듯이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음에도 변명을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그들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책임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을 먼저 돌아봅니다.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동료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찾습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겸손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다면 누구에게서든 배우려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런 열린 자세는 그들을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를 위로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과시합니다. 실수나 실패는 철저히 숨깁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안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존중도 따라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만을 책망하고 남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습니다. 자신의 할 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런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비판보다 격려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격려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이런 격려는 상대방에게 다시 시도할 용기를 줍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타인을 넘어야 할 대상, 이겨야 할 상대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친절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덕목입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서서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친절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이유를 묻고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런 공감은 상대방에게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친절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배려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추운 날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바쁜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며 힘든 일을 같이 나눠서 합니다. 이런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배려들이 모여 큰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친절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이해심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이해심은 관계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친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칠 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절은 때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친절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공보기가 됩니다. 그들의 친절을 경험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친절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결국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으면 곧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며, 행하면 이해한다. 이 말은 진정한 배움과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깊이 있는 사고력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이런 사고력은 그들로 하여금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경험을 통한 배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배웁니다. 역사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그들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낙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발을 땅에 디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대합니다. 이런 균형감은 그들의 조언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혔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고 복잡했던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입니다. 그들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덕을 갖춘 사람, 겸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이들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전함을 줍니다. 그들의 일관된 행동과 정직함은 우리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덕을 갖춘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압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친절한 사람은 작은 배려로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친절은 우리가 힘들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조언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이 5가지 자질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며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SNS를 통한 얕은 관계는 늘어나지만 진정한 우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고 진심을 담아 대화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약속을 지키고 덕을 갖추기 위해 이타적으로 살며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친절을 베풀며 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고전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